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3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뉴홈 사전 청약입니다. 저는 이 뉴홈 사전 청약 12월 거는요, 진정한 로또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12월 공공 사전 청약 계획을 보면요, 무려 4,821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예정된 사전 청약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2월 공공사전 청약 계획 보면요, 대충 봐도 로또가 몰린 것이 보여요. 왜냐? 대장동 군부지부터 시작해서 부천 대장지구, 창릉지구, 그리고 왕수 2지구 등 알짜 핵심 지역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진행된 공공사전 청약 중에서 최고라고 보여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형 어떤 곳에서 분양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대방동 군부지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1원에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방안이죠. 여기는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도보 8분 정도 거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주 여건으로 괜찮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1326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는데, 이중 뉴홈 일반형으로 858호, 뉴홈 선택형으로 98호, 그리고 통합 임대주택으로 375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요, 59 타입이 606가구, 84 타입이 252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836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요,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만약에 분양가가 공개되잖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 따라서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공공분양이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잡아놓고 후회한 분도 없다 이거죠. 서울에서 그 귀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일반 분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대방동 군부지 예상 경쟁률과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방사 부지에 사전 청약이 있었죠. 59 타입 263세대가 공급됐었고, 분양가는 8억 7,225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경쟁률 283대 1 나왔고, 일반 공급은 무려 645대 1, 특별 공급은 120대 1이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에 비해서 많이 낮죠. 원래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된다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요. 자, 커트라인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반 공급은 2,550만원 순차제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전체 공급 규모의 20%는 요즘 추첨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넣어 보셔야 돼요. 다자녀 80점, 신혼부부 12점에서 추첨, 노부모 부양 2,398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과 엄청난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것은 모집 인원의 3배가 넘어요. 800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컷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반형 보겠습니다. 안양 관양지구예요. 원래 안양 관양지구는요, 이제 지도에서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안양고 주변 도시 개발 구역이라 해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여기에 GH공사가 이 개발 구역에 276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는요, 과천지 식정보타운 옆에 이제 안양 관양지구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고, 여기가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과천지 식정보타운은 10억 중반이 넘어가죠. 자, 그리고 그 옆쪽에 위치되는 곳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이 지역이 좀 인기가 있어요. 자, 비슷한 입지 안양 매곡지구에서 공급됐었던 뉴홈 2차 사전청약 결과 볼까요? 먼저 안양 매곡 S1 블럭 59 타입은 154호 4억 3,900만원 책정됐고요. 74 타입은 63호 5억 4,300만원에 책정됐는데, 안양 매곡 S1 경쟁률 보면 59 타입은 18.5대 1, 74 타입은 2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근데 거기보다 더 입지가 괜찮을 거라고 평가받는 곳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나눔형 사전 청약 보겠습니다. 6개 단지가 준비 중이에요. 나눔형 뭔지 아시죠?
땅도 분양하고 건물도 분양하는 대신 파격적인 모기지 혜택도 같이 줘요. 저렴한 분양가에. 그리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30%는 공공이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자가주택 중에서 수분양자한테 가장 시세 차익 혜택을 많이 주는 형태예요. 근데 보면은 LH에서 공급하는 게 3개 단지, SH에서 공급하는 게 3개 단지입니다. 근데 SH에서 공급하는 것은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나눔형 안에 카테고리에 있지만 나눔형 주택과 다른 겁니다. 나눔형은 토지도 내거, 건물도 내거, 시세 차익만 일부 배분이지만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요,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 형태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걸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인기는 되게 많아요. 왜? 거주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핵심 지역에서 공급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경쟁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 1100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왕수 2지구, 고양 창릉, 수원 당수 2지구에서만 제대로 된 나눔형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왕수 2지구 나눔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간 것 중에서 A7블럭하고요. A2블럭이 공공분양 나눔형이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7블럭은 전체 545호, A2블럭은 447호인데 이 중 일부가 836호 규모로 사전처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왕숙 2지구 지도를 보면서 입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치한 곳은 C1, C5 이 주상복합부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A7과 A8이 이제 남양주 왕숙 2지구 좀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A7블럭은 역사까지 한 12분이 예상되고요. A8블럭이 한 9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A8블럭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이 들어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처약 경쟁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창릉이나 교산만큼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한 10대1, 20대1 수준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나눔형 창릉지구 보겠습니다.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미리 어디서 공급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LH에서 설계 공모를 하거든요. 그 설계 공모에서 한 곳에서 보통 사전청에 나와서 어디 블록에서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창릉지구에서 최근에 설계 공모 뜬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고양 창릉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경쟁률이 높았어요. 최소 17대1부터 많을 때는 36대1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거의 무주택자분들의 거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죠. 자, 수원 당수 2지구 보겠습니다. 수원 당수지구가 어딘지 아시나요? 자, 호매실 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신분당선 연장될 계획이 있죠. 그 위에 수원 당수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옆에 수원 당수 2지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 지구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 수원 당수 2지구에서요. B1블럭에서 이제 나눔형이 나올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는 626호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중 400호가 나올 가능성, 일단은 저희가 설계 공모 나온 것 중심으로 한번 추려봤는데 B1블럭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수원 당수지구 자체가 선호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수원 당수지구에서 민간 청약했을 때 일부 타입에서는 좀 미달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선택형 살펴보겠습니다. 선택형 뭔지 아시죠? 예전에 10년 공공임대를 해서 월세로 살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이 나면은 그 시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으로 전환했던 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 시기에 감정평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감정평가에서 공급되면 솔직히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LH가 프리미엄을 다 가는 정책으로 비난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10년이 아니라 6년 임대를 선택했고요. 최초 분양가하고 만기 시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 내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늘어났어요. 왜? 일단 분양가가 싸거든요. 자, 부천 대장지구 400호, 고양 창릉지구 600호,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 300호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자, 선택형 같은 경우는 3차 사전청약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거 굉장히 커트라인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남양주 진접 2지구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차 사전청에서 아마 소진을 해버린 것 같고, 고양 창릉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나온 게 없어서 오늘은 부천 대장지구 선택형 어디서 나올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천 대장지구에서는요, A10 블럭과 A2 블럭 중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10 블럭은 원래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되려고 했던 건데, 청년 원가주택이 이름이 뉴홈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가 아마 비슷한 규모의 400가구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A2 블럭도 497호인데, 어디서 나올지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입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신간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각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봤더니 A2 블럭과 A10 블럭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원래 A2 블럭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부지였고 A10 블럭은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부지였는데 지금 그런 임대주택 부지가 공공사전차에서 뉴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면은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대장 홍대선 역사가 어디 생길 것인가? 자, 원래는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이제 A2 블록 인근에 생기는 게 맞는데 지금 대장 홍대선을 안내하는 지도를 보면 약간 이쪽에 생기는 것처럼 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되는 신도시가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교통호재와 기업호재가 동시에 나왔어요. 교통호재는 뭐가 있다? 대장 홍대선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대장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2호선 홍대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계획이 나와 있고요. GTX D노선도 나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대장 신도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만으로도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분류가 되는데 더 큰 거는 이 대장 신도시가 SK그룹 계열사 7개가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급 3,000명 규모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신도시는요, 교통호재와 기업호재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천 대장 신도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뉴홈 4차 사전청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3기 신도시는 65만 원화 됩니다. 진짜 돈 되는 단지들은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비싸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의 위례, 판교, 광교가 될 지역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의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사전청약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